안녕하세요. 인생코닝 박종경 배우사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 또는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보다 이제 남자들이 여자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뭐,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계산적인 남자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마음만 맞고 사랑을 하면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런지 오늘 동지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 남자들은 결혼에 있어서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조건을 덜 따졌던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한국은 상향혼이 가능한 나라였다는 거죠. 보통 조건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조사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소득과 관련된 동지론 지수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이런 연구가 좀 부족했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도 연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건 2023년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박용민 허정의 소득 동지론과 가구 구조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그리고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해외의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소득 동지론 지수가 현저히 낮다고 조사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주요 34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가장 낮은 최저에 해당하는 소득 동지론 지수를 보이고 있고 이게 1.16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 동지론 경향이 약한 게 오히려 가구 단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쁘게 본 거는 아닌 거죠. 반대로 그래서 한국이 만약에 다른 일반 주요 나라들처럼 소득 동지론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한다면 양극화가 더 극심해진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소득 동지론 지수는 여성 근로소득 분위와 남성 근로소득 분위가 같으면 동질이고 아니면 비동질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의 평균이 어느 정도 수치였냐면 1.6배였어요. 아까 한국은 1.16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고려 없는 무작위 결혼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조사를 한 거냐면 모두가 랜덤, 제비뽑기 결혼을 할 때보다 1.6배라는 뜻은 소득 분위가 동일한 부부를 60% 정도 더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1.16배니까 동질혼 결혼이 제비뽑기를 할 때보다는 16% 정도는 많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동아시아권 국가보다는 대체적으로 훨씬 더 동질혼 지수가 높은 편이었고 이거는 아마 실제 외국에서 생활해보신 분들도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외국에서는 계층이 다르고 소득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결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보고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 이런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아니고 그냥 추정하는 원인 정도가 있을 뿐이에요. 흔히 전문직이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부자분들이거나 비슷한 계층의 남녀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이제 동질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결혼에 있어서 그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조건을 배우자를 고려할 때 덜 따졌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한 건데 연구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소득 남성과 비취업 저소득 여성 간 결혼이 주요국보다는 빈번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취업 남성과 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여성 간 결혼도 상대적으로 빈번했다고 해요.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위소득 여성 간 비취업 남성 간 결혼이 빈번하게 조사되는 이유는 비취업 남성이 돈을 못 벌어오고 이에 대해서 복지망이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중위소득 여성이 결국에 일반적인 일자리, 중위소득은 보통 200에서 250만 원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뭔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조사가 많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고소득 남성과 저소득 여성은 반대로 고소득 남성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저소득 여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추론을 해봅니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도 이건 확실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한국은 조건을 덜 따지는 결혼을 많이 했었던 게 분명하고요.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고 다만 최근의 경향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을 보면서 요즘에 연애할 때 왜 이렇게 남자가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비슷한 이제 환경을 따지는 동질혼 경향이 강해질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이제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지 꽤 오래된 나라이고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층화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에 따라 사고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점차 이렇게 분화를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환경, 그리고 소득, 직업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층 분화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모만 이뻐도 그냥 결혼을 하거나 뭔가 잘생겨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렇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결혼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편해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 일치해야지 비슷한 사고를 하고 다툼이 적은 편이에요. 계층 분화가 심해질수록 사실 서로 다른 계층 간에는 서로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사고관이나 대화, 표현 등부터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집안일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 어떤 부탁조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령조로 얘기한다거나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너무 다르면 하나하나가 다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어떤 식으로 의사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사회를 볼 때 어떤 식으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 모두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벌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동질혼 결혼을 추구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죠.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어느 정도 갖추신 게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향후에 이제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잃을 걸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혼 경우에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혼전계약서나 PACS, PACS 같은 외국에서의 이제 결혼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결합하는 제도 등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경향이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여성분들이 요즘에 남자분들이 조건을 더 많이 따진다, 이게 변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연구에서가 2005년부터 2019년까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였는데 원래 사람은 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확실히 소득 동질혼 지수가 낮았잖아요. 낮았기 때문에 지금은 높아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낮았던 과거의 흐름보다 현재는 남자분들도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소득, 집안 등을 보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따진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계산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위 연구 결과처럼 경제적인 조건이나 소득 등을 보지 않는 결혼을 많이 하던 나라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런 거는 이제 안 통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를 보완하면서 잘 산다, 이런 말들이 과거에는 많이 들렸었는데 이혼 소송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비슷한 환경에서 나와서 대화도 잘 통하고 생각이 결이 비슷한 경우가 원만한 생활이 되고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집안일, 육아, 교육관 등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너무 다르다고 하면 사실 일거수일투족이 다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원만하기는 좋은 것 같고, 반대로 이런 얘기가 되죠. 상향혼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결국에 그 사람의 집안이나 환경, 그리고 가진 학벌, 직업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만큼 내가 가치를 스스로 올리는 게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 잘 만나서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마인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삶을 제대로 살고 나를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집안이나 환경까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걸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바꾸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질혼 지수가 높아진다는 뜻은 결국에 그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